원내대표실에 가면 백보드에 까맣게 써있는 매직 글씨 일정표였습니다. 정청래가 오늘 안녕인지 오늘 조용히 해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말을 똑바로 하면 내가 공격이 무시하는 놈이 어딨어. 공개적인 야유를 한다. 저거는 뭐 어디 정말 극명하게 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이나 나올 법한 분위기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인데 뽑힌 당대표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반명이다 또는 뭐 친청이다. 뭐 그런 얘기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 20일간 민주당에서 있었던 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재명 총재의 승리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재명 총재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삼김 시대에 대통령이 집권 여당 총재를 겸하면서 여당을 컨트롤했듯이 지금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겉으로는 당정 분리되어 있지만은 정청래 대표를 누르고 집권 여당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내상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대통령 뜻은 이거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제가 홍익표 수석을, 정부 수석을 만났습니다. 근데 홍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찬성입니다. 사실 이 찬성이라는 뜻은 진즉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대로 했으면 하는 게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하네요. 라는 거예요. 요 글을 올리고 바로 삭제가 되기는 했어요. 요 뒤에 더 있죠. 볼까요? 대통령실에선 다음 주에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수석이 다 전한 내용입니다. 너무 전한 내용이 자세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이 뭐 맞다 아니다 홍 수석은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라고 뭐 다른 또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강득구 최고위원이 올린 홍익표 수석을 통해 들은 대통령의 의중은 이거다라는 거죠. 합당을 하긴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 그리고 통합 전당대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대통령의 뜻 뭐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아까 얘기를 한 게 추진위를 만들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 강득구 의원 글의 포인트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합당은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전당대회를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게 대통령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송영은 변호사님. 합동으로 전당대회. 근데 이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유력하게 나올 거로 예상되는 후보가 정청래 대표 혹은 또 일각에서 김민석 총리. 그런데 합동 전당대회면 여기에 조국 대표가 들어가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못 들어온다는 의미죠. 통합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전당대회에서 합당을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는 네. 조국혁신당의 이른바 주권당원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는 걸 강득구 최고위원이 잠시 올렸다가 삭제한 SNS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른바 당무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황급하게 삭제를 했겠죠. 결국 이 20일간 민주당에서 있었던 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재명 총재의 승리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재명 총재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삼김 시대에 대통령이 집권 여당 총재를 겸하면서 여당을 컨트롤했듯이 지금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겉으로는 당정 분리되어 있지만은 정청래 대표를 누르고 집권 여당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내상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통합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혁신당 당원들은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말씀인 건데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 당원들은 투표권이 없지만 조국 대표는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출마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네. 결국 차기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의중이 실린 당대표가 선출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작업들은 미리 다
정리하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도 이번 합당이 무산되면서 힘이 빠졌고 조국 대표가 그럴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에 빠지고. 들어와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네. 그러면은 친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결국 차기 총선에서 본인의 의중이 반영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실린 것으로 전가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요지는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거다라는 걸로 지금 들리거든요. 글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은데 우선 이 발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확정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니 이것을 전제에 두고 이런 모든 얘기를 나누는 것이 크게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합당 이후에 통합전대를 한다는 것은 네. 저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같이 하는 전당.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합당에 조국혁신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겠죠. 이미 지방선거 이후라고 한다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당의 사활을 거는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 지도부가 새롭게 합쳐지는 합당이 되는 새로운 당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합당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합당의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고 아마 진정으로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고 합당이 현실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 이후 직후에 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의문도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번 합당과 관련된 각종 논의 과정에서 당원들의 그런 당원들과 사회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여러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지방선거 이후에 함께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대전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8월 통합전대라는 것 자체가 혁신당 포함이 아니다. 혁신당과 함께하는 거다라는 데에 좀 이게 좀 갈리는 거고요. 그리고 8월 이 8월 전대를 나중에 합당을 당연히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해보자 그랬지 우리가 합당을 합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지금 이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한 건 지금 뭐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제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당 논의 자체는 좀 중단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정청래 대표는 좀 위기는 위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향 기사 같이 볼까요? 정무대 참사, 여당 내 정청래 책임론, 대표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8월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를 포함하냐 안 하냐 이건 사실 어떻게 오늘 추가로도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강덕구 의원이 올린 글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 여부까지도 아마 오늘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연임한다고 8월에 나간다 그러면 요건 좀 쉽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당장 어제 오전에 의총이 있었죠. 저녁 8시에 최고위가 있었죠. 그 사이에 있었던 박찬대 의원의 출판 기념회.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고 오실까요? 그 검은 사람들을 보질 못. 근데요, 분양이 의원님.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뉴스에서 평소에 그 개구진 표정으로 원내대표실에 가면 백보드에 까맣게 써있는 매직 글씨 일정표였습니다. 정청래가 오늘 안녕인지 안 쓰세요.
오늘 조용히 해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내가 보자지 사는 놈이 어딨어? 선생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쫓아 저거. 예,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예. 네. 네. 출판 기념회 뭐 축하하고 이런 자리에 당 대표가 와서 이제 축하 연단에서 한마디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야유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친명이냐 반명이냐 막 이렇게 항의하는 일부 당원의 모습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정청래 대표가 8월에 연임하겠다고 후보로 나와도 이거는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이번에 너무 스크래치가 좀 세게 났어? 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네요. 아니, 대표가 와가지고 이 전 원내대표,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청래 현 대표와 대표직을 놓고 서로 자웅을 겨뤘던 사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지자일 텐데 와서 저렇게 공개적인 야유를 한다. 저거는 뭐 어디 정말 극명하게 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이나 나올 법한 분위기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인데 뽑힌 당대표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반명이다 또는 뭐 친청이다. 뭐 그런 얘기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내년 아니죠. 올해죠. 올해 8월에 전당대회에 또 새로운 대표가 뽑힌다 한들 불과 1년 남짓 지난 정부 뒤집어 말하면 4년 정도가 남아있는 정부의 여당의 독자적인 노선이라는 게 벌써 가능할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청래 현 대표가 설사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먹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네. 본인이 너무 말을 앞세우는 정치를 하다가 역풍을 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저런 식의 스탠스를 계속 취한다면 8월에 저는 연임 아마 당원들의 지지 못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거는 이 박찬대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몇몇 당원들의 뭐 야유 이런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이 당대표는 뭐 당원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내부 의원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번에 뭐 최고위 안에서도 말들이 많았었죠. 최고위도 약간 반으로 갈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장 내일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느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뭐 이게 이름입니다. 네.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네. 이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누가 있느냐. 뭐 박성준, 김승원, 윤건영, 이건태 의원이 간사예요. 이번에 굉장히 세게 좀 목소리를 냈었죠. 뭐 이성윤 의원은 뭐 사퇴해야 돼요. 이런 얘기까지 최고위원 사퇴해야 돼요.까지 거듭거듭 얘기했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인데 이 모임에 몇 명이 모이느냐. 무려 70명 이상이 모일 예정입니다. 네. 내일 오전에 당장 이 출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혹 이게 반청의 어떤 큰 세력화가 또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다만 여기 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나도 이 모임인데 라고 들어가면 또 약간 또 성격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일 오전에 70여 명의 의원들이 모인다라는 거 이게 반청의 성격을 띌 거냐 안 띌 거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뭐 뜻입니다라고 홍익표 수석을 통해서 강덕구 최고위원을 통해서 공개가 뭐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긴 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직접 얘기를 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대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는 했었죠. 들어보실까요?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우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론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할 수밖에 없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서서도 벌써 두 번이나 얘기를 했었고 어제까지
2주 사이에 벌써 3번이나 똑같은 얘기, 입법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조현산 변호사님, 이거 딴짓 말고 민생 입법 좀 빨리빨리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타성으로 좀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척 답답할 수가 있겠죠. 민생 입법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통과되지 않는 부분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국익에 큰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미국과의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회가 입법에 소홀하고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압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내에서 있는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많은 민생 입법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주문하는 총론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